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어제와 오늘 영서 남부 지역에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100mm가 넘게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흙탕물로 변한 원주천 물살이 둔치를 위협합니다. 세월교는 턱 밑까지 물이 차올라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둔치에 주차된 차들은 인도에 따라 서둘러 천변을 떠납니다. 영월 상동읍에서는 주택 담벼락이 쓰러져 도로를 막았고 영월과 원주에서는 나무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곡물도 급격하게 불어났습니다. 이틀째 내린 집중호우로 치악산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원주 신림지점은 이틀 새 강수량이 150mm를 넘기면서 영서 남부에서 가장 많은 비가 왔습니다. 횡성과 평창, 영월 등도 대부분 100mm 이상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치악산 등 도내 국립공원 26개 지점의 입산이 통제됐고 원주에서 제주를 오가는 비행기도 모두 결항됐습니다. 집중호우로 토사 유출과 사면 붕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원주와 횡성에는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던 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다시 집중적으로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원주와 횡성, 평창, 영월에 내려진 호우특보는 유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30에서 80mm, 많이 오는 곳은 12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전반적인 여름 기온이 오르면서 비구름이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늘었고 이 때문에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내리는 비의 양도 변동이 커졌습니다. 여름철 기온 상승의 영향으로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게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강약을 반복하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같이 변동성이 큰 호우가 내릴 때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기 때문에 야영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수해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꽉 막힌 빗물바지입니다. 정부에선 최근 지자체 특별 교부세까지 지원하며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는데요. 직접 현장을 확인해 봤더니 관리가 미흡한 곳이 여전히 적지 않았습니다. 유주성 기자가 현장 돌아봤습니다. 집중호우가 예보됐던 원주 도심. 빗물바지 안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거리 위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빗물바지를 막고 있어 우수관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 가게에서 내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쌓여있는 쓰레기를 조금 치워봤더니 이렇게 가려져 있던 빗물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조금 더 이동해 주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누군가 의도적으로 빗물바지를 막아뒀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두는 것으로 보이는데 폭우를 앞둔 시점에서도 전혀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인근 빗물바지도 본격적인 폭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물이 찰랑거립니다. 쓰레기가 물길을 막은 것으로 보입니다. 10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이렇게 다양한 빗물바지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주시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한다고 하지만 제 역할을 못하는 빗물바지가 즐비합니다. 인력 부족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말에 정부에서 특별 교부세까지 지원했지만 청소 작업은 기존 범위 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선 큰 사고 날 우려가 있는 큰 대로변 위주, 그리고 또 마을 안길. 인접권의 작업을 했었어도 미리 예비 차원에서 한 번 더 확인차 점검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또 빗물이 넘친다는 민원 신고에 의존해 작업을 하다 보니 사후 대응에만 머무는 한계도 있습니다.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리는 강수 형태가 해마다 늘면서 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빗물바지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수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 빗물바지 관리를 위해서는 우수 흐름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같은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강원도가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농촌 활력 촉진지구 지정 면적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강원도는 농촌 활력 촉진지구 지정 기준인 최소 1만 평 면적 기준 삭제하는 내용의 관련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소규모 개발 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시, 군별 지구 지정 신청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도 시행 후 2차례 지정을 통해 6개 시군 35만 평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됐지만 이는 전체 해제 가능 총량 대비 2.9% 수준에 그쳤습니다. 원주시 봉산동에 추진되는 태봉 일반 산업단지에 관련해 사업 성공을 위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원주시가 1,000억 원가량을 투자해 기반 시설을 조성함에도 지분은 20%에 그쳐 통제력이 부족한 데다 민간 사업자 역시 자기 자본이 0.2%에 머물러 정상적인 수행에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사업 동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고 폐기물 처리장이 설치될지 모른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태봉산단은 2030년까지 봉산동 일원 139만 제곱미터 부지에 민간 투자 4,700억 원을 투입해 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교통 편의성이 부족한 강릉 정동진에 2028년까지 고속도로 나들목이 생길 전망입니다. 찾아가기 편한 관광지로 변신하면 정동진이 다시 한번 국내 최고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지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인성 기자입니다. 정동진행 해맞이 열차 좌석을 평소보다 5,000석 이상 늘렸지만 이미 한 달 전에 예약이 동났습니다.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한 3만 명 정도 저희 정동진역을 방문하리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정동진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크게 인기를 얻은 뒤 연말연시면 하루 수만 명이 찾아와 도로와 백사장이 인산인해를 이루던 정동진. 하지만 교통 여건이 불편해 만성 지정체가 발생하자 관광객들은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강릉시가 지난 2022년부터 정동진 인터체인지와 톨게이트 신설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가 진행한 정동진 나들목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와 한국도로공사는 정동진 하이패스 IC 설치와 운영 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일평균 2,500대의 교통 수요가 발생하는 등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의 편익 증대가 기대가 됩니다. 설계에서부터 시공, 운영까지 전 과정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 강동 1교 부근에 인터체인지와 톨게이트를 만들어 국도 7호선과 연결해 정동진 방면 접근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제 뒤로 동해고속도로 강릉 정동진 구간이 지납니다. 이곳에 정동진 톨게이트가 생기면 직선 거리로 4.5km가량 떨어진 정동진 해수욕장까지 차로 5분이면 갈 수 있게 됩니다. 정동진 일대 주민들은 교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거라며 환영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축이잖아요. 옛날 10몇 년 전보다 좀 이축된 상태인데 중간에 톨게이트가 생긴다? 그러면 관광객들도 쉽게 서울에서도 오기도 쉽고. 강릉시는 올해 기본과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한 뒤 내년 7월쯤 착공해 2028년 12월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교통망 접근성이 좋아지는 것은 그 지역 경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쉽게 정동진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소득이 더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릉 정동진의 접근성 확충이 침체되고 있는 정동진 관광 경기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춘천시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통해 침체된 강촌 살리기 사업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송미 기자입니다. 2000년대 초 대학생들의 MT 성지였던 강촌. 지난 20년 동안 유동인구가 줄면서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강촌을 살리기 위해 추진한 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2029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MT 성지였던 강촌의 상징성을 살리고 관광 자원을 개조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마중물이 될 상상광장 부지 매입 안건이 시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춘천시는 먼저 강촌에서 열리는 레저대회에 상상광장 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촌 상상광장 부지입니다. 춘천시는 이곳에 방문자 지원센터를 만들고 축제나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광장 아래 하천 부지는 꽃밭으로 만들어 지역 축제를 열고 강촌의 옛 관광자원인 구강촌역과 피암터널도 개조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안도하고 있습니다. 긴 침체기를 겪은 이후 첫 대규모 개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중물이 돼서 우리 강촌이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도시재생 사업도 있고 뭐 다른 기타 계획도 있고 축제 계획도 있는데 이것들이 여기서 시작해서 열매를 맺을 거로 생각합니다. 관건은 사업비 확보입니다. 강촌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소요 예산은 약 250억 원. 춘천시는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9월 국토부 공모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 시민들 입장에서 여기에 방문하신 분들이 머무를 때 숙소를 강촌에서 머물 수 있게 만들어야지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 같은데. 이와 함께 춘천시는 주민들과 함께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 전반적인 인프라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 평화경제연구소와 진보당 강원도당 등이 오늘 춘천 허영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문순 전 지사의 알펜시아 매각 입찰 방해 사건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밝혀졌는데도 민주당과 허 의원이 이를 감싸며 검찰 대응 TF의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최 전 지사가 공개 입찰 절차에 개입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도민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며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TF 조사 대상에서 최 전 지사의 사건을 제외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KTX 만종역 뒤편의 공영주차장이 완공됐습니다. 현재 만종역에는 194면의 유료 주차장과 원두시에서 조성한 200면의 임시 주차장, 42면의 노상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KTX 이용객 증가로 늘어난 주차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두시는 2023년 12월 만종역 뒤편에 부지를 매입하고 14억 4천만 원을 투입해 114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으며 당분간 무료로 개방될 예정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광고 대행 구조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고사 직전의 지역 방송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공영방송 지역 MBC 노동조합 연대회의는 오늘 MBC 충북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새 정부는 균형 발전과 공정 경제 차원에서 정부 광고 대행 제도의 개선 등 지역 방송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며 새 정부의 의지는 실효적이고 속도감 있는 지원으로서 증명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완벽한 제도라도 지역 방송이 무너진 뒤라며 의미가 없다며 신속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창군이 어린이 전용 학습 시설인 펀키즈런을 오늘 개관했습니다. 이 펀키즈런은 평창읍 중리 일원의 지상 2층 264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고 민간 교육기관과 협력해 사고력 수학과 원어민 영어회화 등 19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평창군은 앞으로도 청소년 학습 공간 조성 등 교육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영월군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서체 영월체가 2025 K디자인 어워드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영월체의 곡선은 동강과 서강의 물줄기에서, 직선은 선돌과 요소남 등에서 착안해 만들었고 한반도 지형의 실루엣과 뗏목, 나룻배 형상을 담는 등 영월의 자연 풍경과 역사, 문화적인 정서를 반영했습니다. 영월체는 영월군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쓸 수 있습니다. 한편 K디자인 어워드는 오는 31일 본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도 경제진흥원이 폐광으로 발생한 이직 근로자들이 새로운 직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섭니다. 이번 사업은 영월과 태백, 삼척, 정선 등 폐관 지역 내 광업 분야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고 재취업 안착 장려금 최대 150만 원과 직장 적응 지원금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오는 9월 15일까지 신청받고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강원 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원주지부가 시설관리공단 업추비 부정 사업건에 경고 처분한 원주시가 시장 측근 비리는 감싸고 있다며 원광수 시장 퇴출 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노조는 최근 원주시가 시설관리공단 특정감사를 통해 이사장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197건을 적발해 48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경고 처분하자 시장의 측근 비리는 눈 감고 아카데미 철거에 반대한 시민 24명을 상대로는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